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를 향한 윤석열 총장의 칼끝이 예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요, 울산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해서 친노친문과 청와대 인사 13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가 국회가 요구한 공소장을 5일째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문재인이 피의자로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의혹이 돌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장을 지낸 부산 해운대구 갑 예비후보 석동현 변호사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근데 석 변호사님께서 슬쩍 혹시 지금 국회에 공소장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재인이 피의자로 혹시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시는 대로 지난달 29일 날 검찰에서 울산시장 선거 부정에 혐의가 있다고, 관여한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증거가 파기된 13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구속이 안 돼서 이렇게 대단치 않다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그야말로 온갖 악조건, 검찰로서는 그야말로 막판에는 정말 그 수사기관인 서울지검장까지도 기소에 반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총장의 뚝심과 또 수사팀의 그런 의지가 이렇게 모여져서 기소까지 했던 그런 대단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아직 지금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즘 예비 후보로 또 선거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죠? 예,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 초가 이제 공천 신청서를 또 내는 시점이어서 신청서도 낼 겸 그렇게 해서 잠시 지금 다시 또 서울에 왔습니다. 내셨나요? 지금 오늘 오후에 이 방송 마치고 예. 제출하려고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해운대 갑이죠? 예, 부산 해운대 갑입니다. 요즘 분위기 어떤가요? 예, 지금 부산 해운대 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전체 주민들의 지금 현재 이 정서는 정말 이 민주당이 너무나 무능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굉장히 독선적이고 오만하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한 이 분노와 반감이 아주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또 서민들의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중국에서 발생한 그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아직 지금 부산권, 영남권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뉴스에서 그걸 다루니까 정말 식당이 더 손님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민심이 지금 흉흉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냉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부산 시민들도요, 굉장히 좀 배신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사실 민주당 편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집권 세력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이 지금 부산 지역, PK 지역을 지금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름 지금 PK 지역에 많은 공을 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용 없이 아무리 퍼붓기를 하고 또 어떤 대중영합, 인기영합주의로 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은 지혜롭고 현명하시거든요. 나라의 전체의 어떤 그런 경제가 계속 이렇게 바닥으로 지금 추락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집권 여당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앞뒤 안 맞는 이중적인 일들, 위선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다 아십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아마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 결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일단 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예, 검찰이 어쨌든 열심히 기소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저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야 구속 기소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일단 구속은 쉽지가 않았나 봐요. 사실은 이 선거 개입, 선거 부정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개인적인 부정부패 행위, 어떤 이권에 개입하고 일과성 행위로 벌이는 범죄 행위보다 몇 배나 중요하고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와 같이 선거의 어떤 부정은 경우에 따라서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탄핵으로도 혹은 탄핵 전에 이런 낙마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범죄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작년 여름서부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청와대와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경기 들린 듯이 지금 반응을 하고, 이 수사를 막고 또 이 수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말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도 그만큼 이 사건의 여파, 이 사건의 파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속에서 심지어는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 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또 수사부서를 다 해체하고 중간 간부들을 다 지방으로 다 날려버리고, 또 이거를 위해서 혹시 특별수사팀을 총장이 편성을 하려면 내 승인을 받으라. 그 승인 안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그런 참 정말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 그나마 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요 인사전에 학살 인사로 인한 수사팀의 해체 전에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또 서울지검장으로 온 사람이 또 그런 기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제동을 걸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총장이 우리 검사의 어떤 그 동일체 원칙, 물론 동일체 원칙이라는 말 자체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수사 업무의 속성상 그와 같이 상하 간의 그런 수사는 뭐 밑에 검사들이 하더라도 중간 간부 또는 최고 간부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같이 관여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최적의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지휘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그 지휘 체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검찰총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이 사건은 기소를 한다. 기소를 하는 것이 맞다. 또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러한 뚝심 있는 자세로 해서 기소를 했고, 이렇게 재판에 넘긴 것만 하더라도 정말 천신만고 끝에 넘겼다고나 할까요? 매우 의미 있는 그리고 중요한 그런 교두보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또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후속 수사가 가능하고 또 불구속 수사한 사항도 재판을 거쳐서 법정 구속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이것은 가볍게 평가돼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그런 거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중대한 거사였는데 네. 그 공소장을 지금 국회에서 요청하고 있는데도 법무부가 묻어버리고 있다. 도대체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이렇게 5일씩 걸리나요?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사 재판에 회부되고 기소가 될 때에 공소장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에게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떤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 이런 것은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 기소가 일단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의사실 단계가 아니고
공개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를 하는 통상적인 절차가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 등에서 이 검찰 당국에다가 그 기소된 내용을 좀 알려주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그 자료를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일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같은 날, 즉 1월 29일 날 기소된 백원우 또 박영철 비서관이라든지 또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 기소된 최강욱 비서관 사건이라든지 또 지난 연말에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국회가 요구하면 바로바로 국회에 제출이 돼서 당일로 제출이 돼서 그렇게 해서 언론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당일로 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적인 절차 감안하고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보내는 바로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요즘은 이것을 뭐 사람이 들고 가고 이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가 됨으로써 국민들이 어떤 내용으로 재판에 넘어갔구나, 또 그 사건의 얼개는 이렇구나, 이런 사항을 알았던 것인데, 지금 이번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으로 기소된 13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국회가 요구했습니다만은 대검찰청에서는 법무부로 바로 넘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볼 때는 이 사건이 이제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되면 우선 1차적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이 사건의 수사 결과 드러난 사항이 어떤 내용이다, 어떤 내용으로서 재판을 받는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이 13명의 기소로 끝날 사안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를테면 지금 이번에 기소 안 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고의 몸통이 아니라 또 그 윗선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여기도 만약에 이 사건의 이 내용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여부, 또는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 수사할 어떤 그 필요성, 또 수사할 여지가 있는지, 또 실제로 검찰이 그러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 이 공소장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이 공소장을 제출하는, 또 공소장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사항들인데, 그 사항을 지금 법무부에서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자기들로서는 거북스러운 내용, 아픈 내용, 혹은 아주 진짜 머리 아픈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머리 아픈 내용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전에 먼저 소위 누굽니까? 최서원 씨라고, 원래 우리 알려지기는 최순실이라고 알려져 있죠. 최서원 씨가 먼저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 최서원의 공소장에 최서원이가 그때 무슨 승마, 용 말 받은 거, 이런 부분을 소위 경제 공동체 원리다 어쩌다 하면서 거기다가 피의자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공소장에 넣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지만 그 당시의 그 수사팀에서 이를테면 최서원, 최순실 씨를 기소를 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공범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검찰의 시각을 미리 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공표한 거죠. 공표한 거죠. 그 내용에 저희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동의는 그러한 논리나 그러한 재판 상황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울산시장 사건으로 지금 기소된 13명의 공소장도, 이 13명 또한 지금 이번에 기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간에 굉장히 수사에 관한 각종 악조건 속에서, 많은 수사의 제약 속에서, 그리고 수사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이 13명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이 13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후속 수사, 추가 수사가 더 이루어질 것이고, 나아가서 이번에 아직 기소는 안 됐습니다만 임종석 실장에 대한 조사, 또 그 밖에 더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어떤 그 여지가 있는지 하는 부분이 이 공소장에 열쇠가 달려있다, 열쇠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이게 나오면 아마 이 공소장을 보면 우선 도하 언론들이 또 여러 가지로 이것을 뜯어서 분석을 할 것이고, 네. 또 전문가들이 볼 때 이렇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내다 보이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아니, 저희도 빨리 공소장을 나오면 분석해가지고 보도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 또 석도면 변호사님이 또 국회에 들어가셔야지 또 직접 그 제출 요청도 좀 하고 요구도 예. 하고 직접 그렇죠. 분석해서 예.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들께 알 권리 충족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정권 규탄할 것도 규탄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이번에 혹시 공천 받으시게 된다면은, 또 국회의원 되시게 된다면은 어떻게 문재인 정권과 투쟁하실지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운이 닿아서 만약에 제가 국회를 가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 전문 분야가 일단은 법조 분야인 만큼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입법 분야에서 지금 사실 국회에서 통과되는 여러 가지 이 법률이 제대로 미안한 말씀이지만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법조문 이렇게 세밀하게 뜯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로의 어떤 그런 정쟁 속에서 아예 통과가 안 되거나 무더기로 통과되거나 하는 그런 참 부끄러운 실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어떤 감시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와 같이 그때그때 현안 사건이 생길 때에 실제로 검찰 법원에서 이와 같이 현안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고 철저한 그런 수사를 통해서 사회의 어떤 그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그런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지금 이 울산시장 이 사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이 13명의 기소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최고 책임자를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임종석 비서실장이었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검찰에서, 정말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우리 검찰에서, 그리고 어제 2월 3일입니다. 어제 날짜로 지난번 추미애 장관이 2차례에 걸쳐서 학살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인사에 따라서 각자 또 새로운 검사들이 자기 새 임지에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지검에 새로 이제 배치된 소위 부장검사, 차장검사들이 그러면 과연 정의로운 검사로서의 이 본분에 맞는 역할을 해 줄 것이냐가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소위 이 정권의 부담이 되는 수사, 정권이 거북히 하는 수사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고, 마치 공수처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검사들을 감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재반 악조건 속에서 저희들이 바라기는 검사들이 그러한 특정 정치 권력에 예속된 그런 법무부 장관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검사로서의 본분을 다해서 이 울산시장 이 선거 부정 사건도 정말 건국 이래 최대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치겠다는 그러한 결기를 좀 보여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윤석열 총장이 정말 지금 국민적 인기가 지금 대단하죠. 네.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역사의 진전을 좀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예. 제가 듣다 보니까 또 질문이 하나가 생겼어요. 예. 윤석열 총장이랑은 40년 동안 친구시죠? 예. 요즘에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대통령 후보 적합도로 10.8% 나왔습니다. 2위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참 한편으로는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말 환호하고 또 윤석열 총장의 그 뚝심 있게 정말 이 정권의 가진 견제와 방해 그런 정말 수족을 자르는 그런 견제 속에서도 자기 본분을 다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정말 박수를 치고 있거나 친구로서 또 같은 동료 선배 검사로서 흐뭇한 마음도 들었고요. 다만 또 검찰총장 사실 윤석열 총장은 사람이 일이 나중은 알 수 없지만 우선은 어떤 정치적 어떤 그 생각을 욕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정말로 중립적으로 이러한 일들도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막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소위 국민적 대선 후보의 어떤 그런 요사 이런 거에 전혀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뭐 본인도 또 그랬다 그래요. 막 나를 그런 대선 후보 이런 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 하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네. 역시 성렬이가 잘하는 거죠. 그런 네. 바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밝힘으로써 더더욱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박수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해 달라고 친구로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최고 책임자는 누굴까요? 진중권은 문재인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만 직접 지시했는지는 모르겠다. 직접 지시했으면 바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만약에 직접 지시했다면 탄핵감이라는 취지로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진실은요. 총선을 승리해야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인사학살, 검찰에 대한 탄압은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마음껏 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과 절친인 해운대구 앞 석동현 예비후보라면은 아마 윤석열 총장과 파트너로서 한 명은 검찰총장으로서 한 명은 국회의원으로서 진실을 파헤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 구독, 추천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구독 2번 누르면 취소되니까요. 한 번 이미 눌러주셔서 구독 중이라고 나오신 분들은 그냥 두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회원 1877-1477 정기 회원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가 또 윤석열 총장, 석동현 예비후보와 함께 진실을 밝히는데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니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